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 이름은 김순애입니다. 젊을 땐 남편이 떠난 뒤 혼자 힘으로 국밥집을 지켰습니다. 그릇 하나하나에 제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죠. 그런데 그날 아들이 제 손에서 국자를 빼앗았습니다. 엄마, 이제 이런 낡은 식당으론 안 돼요. 그만 쉬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쉬고 싶어서 국밥을 끓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내 삶이었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 아이 손에 이끌려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간판이 내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내려놓으라 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그 불이 내 인생의 마지막 불빛이라 해도 다시 한번 켜보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한 할머니가 다시 불을 켜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잠시만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 아들은 새 주인을 데리고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분이 여기 새로 들어오실 거예요. 이제 엄마는 좀 쉬셔야죠.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아이는 몰랐습니다. 십수년을 함께한 냄비와 국자는 구석으로 밀렸고 내 손끝에서 익던 국물 냄새는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서 피어날 거라 했습니다. 나는 그저 한참을 바라보다 묵묵히 행주를 짜서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서 편히 쉬어요. 그 말이 그렇게 미웠습니다. 내 삶을, 내 자리를 그렇게 쉽게 말 한마디로 지워버리다니. 밖으로 나와보니 봄 햇살이 따뜻했지만 내 안엔 찬바람만 불었습니다. 식당 간판은 이미 내려지고 있었고 거리에 흩날리는 먼지 사이로 순애식당이라는 글자가 반쯤 찢겨나갔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 안에서도 뭔가 함께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국밥집 문 앞에서 그릇을 들고 서 있던 내 젊은 날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를 업고 새벽마다 시장에 갔던 날들, 무거운 육수통을 들고 언덕을 올랐던 시간들, 이젠 그 모든 게 쓸모없는 추억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날 밤 나는 아무 불도 켜지 않은 채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은 국물 한 모금이 그렇게 짠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눈이 떠져도 불을 켤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얹힌 낡은 냄비만이 마치 나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가끔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좀 쉬어요? 그동안 고생했잖아요. 그 목소리가 오히려 서늘했습니다. 그 아이는 고마움을 말했지만 나는 그 말 속에서 이젠 끝났다는 냉기를 느꼈습니다. 냉장고 속엔 남은 무와 배추 몇 쪽이 있었고 나는 습관처럼 그것들을 꺼내 칼로 천천히 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흘러야 할지 몰라 내 손이 먼저 움직였던 겁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 그가 내게 했던 마지막 말. 순애야, 불은 꺼지지 않게만 해라.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그 불을 다시 켤 힘이 아직 내 안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고 식은 냄비에서 희미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종이에 몇 글자를 적었습니다. 다시 시작. 손이 떨려 글씨는 삐뚤었지만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나는 다시 앞치마를 맸습니다. 하지만 서 있던 곳은 내 식당이 아니라 동네 큰 식당의 뒷주방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일손이 모자라다 해서 당장이라도 불 앞에 서고 싶던 나는 그 길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손은 빠르신가요? 젊은 주방장이 짧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엔 믿음보단 의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무와 팔을 썰며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그들은 내게 자꾸만 그건 요즘 방식이 아니다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국물 맛을 내는 순서부터 불의 세기까지 모두 그들이 정해준 규칙이었습니다. 나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끓어오르는 냄비를 젓다가 손등에 뜨거운 국물이 튀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도 똑같은 열이 확 번졌습니다. 젊은 주방장은 괜찮으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하며 국자를 빼앗았습니다. 그 손길이 마치 아들의 손 같았습니다. 다정한 듯 하지만 내 존재를 밀어내는 손. 그날 저녁 퇴근길에 작은 거울을 봤습니다. 낡은 앞치마 자락엔 얼룩이 번져 있었고 내 얼굴엔 고된 하루보다 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을 끈 적은 없었습니다. 그게 나였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손끝이 아직 얼얼했습니다. 끓던 냄비에서 튄 자국이 붉게 부풀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쓰라린 건 내 마음이었습니다. 식탁 위엔 낮에 썰다 남은 무 몇 조각이 있었고 나는 습관처럼 냄비를 꺼내 물을 올렸습니다. 불을 켜자 가스 불빛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작은 불이 내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아직 할 수 있잖아. 나는 국자를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혼자 아이를 키우며 버텼던 날들. 장사 안 된다고 울던 새벽, 그때도 불은 늘 내 곁에 있었죠. 힘들면 꺼질 것 같다가도 어김없이 다시 켜졌습니다. 불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당은 잃었지만 내 손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자를 들 수 있는 한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손에 반창고를 붙이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배추와 파, 돼지뼈 몇 근을 샀습니다. 장바구니는 무겁지 않았지만 걸음마다 마음이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불은 아직 내 거야.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작은 가스버너 위에서 다시 국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나는 시장 골목 끝에 접이식 탁자를 펼쳤습니다. 헌솥, 낡은 국자, 그리고 손수 쓴 종이 간판 하나, 순의 국밥 따뜻한 한 그릇. 주변 상인들이 나를 흘끗 보며 지나갔습니다. 저 할머니 또 하네. 익숙한 목소리 속엔 걱정보단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불을 붙이고 뼈를 넣었습니다. 육수가 끓어오르자 시장 한쪽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바람이 차서 손끝이 얼었지만 국물이 퍼지는 냄새만은 따뜻했습니다. 첫 손님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내 앞에 그릇은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가게를 잃던 날보다 더 긴 하루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등 뒤에서 들린 어린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장에 심부름 온 중학생 남자아이였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000원이란다. 따뜻할 때 먹어. 그 아이가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며 냄새 진짜 좋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식은 마음이 조금은 녹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떠난 뒤에도 나는 계속 국자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내 손으로 다시 불을 켠 첫날이니까요. 해가 완전히 뜨자 시장은 분주해졌습니다. 트럭이 들어오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골목을 메웠습니다. 내 국물 냄새가 그 속에 묻혀버릴까봐 나는 일부러 불을 조금 더 세게 올렸습니다. 할머니, 자리세 내셔야죠. 굵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장 관리인이었습니다. 나는 주머니를 뒤져 꼬깃 탄 10,000원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무표정하게 돈을 받아들고 내일부터는 허가증도 있어야 합니다.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손에 남은 냄비 자국이 다시 쓰라렸습니다. 허가증, 세금, 자릿세. 그런 단어들은 내게 너무 멀고 어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불을 껐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국밥 한 그릇을 사간 손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옷가게 주인이라며 할머니, 국물 맛이 집 생각나서 또 왔어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가 떠난 뒤 시장 끝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애 아주머니, 여기서 장사하셨네요. 고개를 드니 예전에 내 식당 단골이던 손님이었습니다. 그때 그 국물 맛이 생각나서 찾고 있었어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다시 불을 켠 이유가 바로 그 한마디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를 정리할 때 손님이 남기고 간 빈 그릇 위로 노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릇 속 국물이 다 식었지만 내 마음의 불은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지나가며 오늘도 하시네요? 하더니 어느새 한두 명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그 국밥 또 주세요. 여기 파김치 직접 담그신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손끝에서 온기가 더 퍼졌습니다. 불 위에 올려둔 냄비는 늘 끓고 있었고 그 김 속에서 내 지난 세월이 조금씩 녹아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알지도 못하겠죠. 내가 이렇게 다시 불을 켜고 있는 걸. 점심시간이 지나자 식은 국밥 한 그릇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조용히 덮어두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내일은 더 나을 거야. 그때 한 손님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평범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였는데 식탁 위의 간판을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옛날 순회식당 하시던 분 아니세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 그게 저예요. 그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 맛 아직 기억나요. 그 말 한마디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국밥을 다 비우고 나서 이 맛 다시 알리고 싶네요. 하며 명함을 하나 두고 갔습니다. 명함엔 지역신문 기자 김태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명함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의 새 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시장 입구에 신문이 붙었습니다. 국밥집 할머니의 인생 국물 다시 끓다. 사진 속 나는 부끄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국자를 들고 뒤로는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줄이 서고 주문이 밀릴 정도로 바빴습니다. 국물이 끓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할머니, 이 맛이 진짜예요. 이런 국밥집 요즘 보기 힘들어요. 그 말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그토록 다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장 관리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여기서 장사 못하십니다. 왜요? 신문에 나와서 그런지 민원 들어왔어요. 허가 없는 노점은 규정상 철거해야 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끓던 국물의 김이 허공에 흩어지며 내 마음도 함께 식어갔습니다. 손님들이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누군가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등 위로 흘러내린 국물이 눈물인지 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걸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 불빛이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그 불빛 아래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치 내 인생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요. 그 다음 날 나는 시장으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기사를 보고 찾아왔던 손님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게는 더 이상 국물을 끓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삶이 참 묘하죠. 사람들이 내 국물을 찾기 시작한 순간 나는 불을 꺼야 했습니다. 집안은 낯설게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엔 식은 냄비 하나와 그 옆엔 신문 한 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국밥집 할머니 인생의 국물을 다시 끓이다. 그 제목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불은 아직 내 거야. 나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내 불은 갈 곳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멍하니 지내던 어느 오후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신문에 나를 취재했던 그 기자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나야 뭐 원래 이런 인생이죠. 그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조심스레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근처 복지센터에서 무료로 쓰지 않는 조리실이 있대요. 한 달 정도만 빌려드릴 수 있다는데 혹시 해보실래요? 순간 꺼졌던 마음속 불씨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가 내미는 종이 위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빛복지센터 조리실 사용 가능? 나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럼 다시 불을 켤 수 있겠네요. 그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냄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복지센터의 조리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2개, 오래된 냄비 몇 개, 벽에는 오래전 요리 강습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쪽 쓰셔도 돼요. 관리 직원이 열쇠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나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불을 켜는 손끝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한동안 불 앞에 서 있지 않았더니 가스레인지의 불꽃조차 낯설었습니다. 자, 해보자. 스스로에게 말하며 냄비를 올리고 뼈를 넣었습니다. 김이 오르기 시작하자 복지센터 안을 국물 냄새가 가득 채웠습니다. 지나가던 어르신들이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 냄새 좋네. 오늘 뭐 끓이세요? 나는 부끄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 인생 국물이에요. 그날 오후 복지센터 사람들은 서로 그릇을 들고 와 한 숟갈씩 맛을 봤습니다. 옛날 생각난다. 이 맛 어디서 많이 먹어본 것 같아요. 그 웃음들이 내 마음의 불을 한층 더 키웠습니다. 불 위에 끓는 냄비는 이젠 내 과거가 아니라 내 미래 같았습니다. 손끝이 다시 익숙해지자 마음속의 냄비 뚜껑이 열리듯 눈물이 났습니다. 불은 아직 내 거야.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조리실 불빛은 아무도 모르게 오랫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복지센터 주방에서 국물을 끓였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들르던 어르신들이 이젠 점심시간만 되면 자연스레 줄을 섰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국이에요? 어제 먹은 국밥이 아직 생각나서 또 왔어요. 그 웃음소리에 내 손은 더 바빠졌습니다. 불 위의 냄비는 쉼없이 끓고 내 마음속 불도 그에 맞춰 환히 타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센터 소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김순애 어르신, 국밥 냄새에 다들 행복해 하십니다. 혹시 주 2회만이라도 어르신 급식 봉사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사라는 단어가 내게 이렇게 따뜻하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 맛 하나로 사람들이 하루를 버틸 힘을 얻는다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때는 가족조차 버린 손맛이 이제 누군가의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에 돌아와 가만히 국자를 쥐어봤습니다. 손에 익은 나무결이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이 국자가 나를 다시 세상과 이어주는 다리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스며들며 부엌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젠 더 이상 식당 주인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국밥을 끓이는 사람이니까요. 첫 봉사날 아침 복지센터 주방은 분주했습니다. 솥에서는 김이 오르고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복도 끝까지 퍼졌습니다. 오늘은 김순애 어르신이 끓인 국밥이에요. 소장의 말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손끝은 오히려 더 단단히 국자를 쥐고 있었습니다. 한 그릇, 또 한 그릇. 사람들이 내 앞에서 잘 먹었습니다 하며 미소 짓는 모습이 그 어떤 상보다 값졌습니다. 그 웃음에 내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점심 무렵 복지센터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양복 차림에 피곤한 얼굴, 하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국자를 들고 있던 내 손이 굳었습니다. 주방 안의 소리가 멎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 목소리,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던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신문에서 봤어요. 진작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말끝이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뜨거운 국물을 한 국자 더 떠 그에게 건넸습니다. 먹어라. 식기 전에.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끓는 냄비 위로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밥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들었다 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엄마, 그날은 내가 너무 성급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성급했단 말로 다 되는 줄 아냐?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닌 듯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내가 문을 닫던 그 순간 나는 내 인생까지 닫히는 줄 알았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상처받을 줄 몰랐어요. 그땐 그게 다 엄마를 위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 말에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다는 말 참 쉽게도 하는구나. 잠시 사이가 조용해졌습니다. 국물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나는 국자를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말라있고 눈가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너도 힘들었겠지.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다시는 그때처럼 안 할게요. 다시 식당 같이 하면 안 될까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불을 바라봤습니다. 국물이 끓는 소리 사이로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게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아이를 향한 미움과 그리움이 같은 자리에 엉켜 있었습니다. 아직 모르겠다. 불이 꺼질지 다시 켜질지는. 그 말에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빛이 두 사람 얼굴을 번갈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칠 뒤 다시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말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내 옆에 섰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엄마. 그 말이 어색해서 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물을 한 번 저으며 불을 세게 올렸습니다. 이건 언제 넣어요? 아들의 물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끓기 직전에 짧은 대답이 오갔고 그 사이 주방엔 익숙한 냄새가 번졌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의 손이 국밥솥 위를 오갔습니다. 나는 몰래 아들의 손등을 훔쳐봤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세월을 견뎌왔다는 걸 그제야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요즘은 일이 잘 안 돼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가게 정리한 뒤로 뭐든 잡히지가 않네요. 나는 국자를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솥 안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인생이 그런 거야. 한번 식어도 불만 있으면 다시 끓지. 그 말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불을 믿어요? 그럼. 그게 내 전부니까. 국물이 넘칠 듯 끓어오르자 나는 불을 줄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김이 두 사람 사이를 가르며 피어올랐습니다. 아들은 국자를 받쳐들며 이제 진짜 같이 해요. 하고 말했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들린 국자를 그의 냄비 위에 조용히 얹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내 마음의 불을 잠시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꺼지진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불은 아직 조심스레 타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아들과 나는 오래된 창고 하나를 빌렸습니다. 복지센터에서 함께 국밥을 끓이던 날들 덕분에 이제는 그 아이도 내 옆에서 국자를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엄마, 여기 간판 다시 걸어요. 그 이름 순애식당. 그 말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워졌던 이름이 다시 세상 위로 올라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낡은 목재판에 붓으로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순애식당. 글씨가 삐뚤었지만 내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때 그 냄새, 그 소리, 그 삶이 되살아났습니다. 가게 문을 연 첫날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기 그 기사에 나온 분 아니야? 하며 속삭였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국밥이 끓기 시작하면 세상의 소음은 다 사라지니까요. 엄마, 나 이 국물 냄새 맡으면 마음이 좀 편해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국자를 들고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냄새는 내 어릴 적 냄새야. 이걸 잊은 게 내가 제일 큰 실수였지. 그가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예전의 반항기 대신 조용한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나를 도와주던 직원이었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가게 차리셨네요. 그의 한마디에 내 손이 저절로 불 쪽으로 향했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며 솥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누구의 손에도 이 불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가게 문을 연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면 시장 상인들과 근처 직장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기사에서 봤어요. 진짜 맛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계산대를 지키며 분주히 움직였고 나는 불 앞에서 국물을 저었습니다. 예전의 내 자리, 이젠 우리 둘의 자리였습니다. 솥에서 김이 오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손님들이 그릇을 비우고 나갈 때 그 웃음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이 맛이 진짜예요. 그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 식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위생허가 증명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시청 위생과 직원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희 이제 막 시작했는데요. 아직 서류가. 직원은 냉정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시면 과태료입니다.
일단 영업 중지 명령 드릴게요. 내 손에 들린 국자가 덜컥 떨어졌습니다. 불 위에 국물이 심하게 끓어오르며 하얀 김이 솟구쳤습니다. 그 김 속으로 직원들의 말이 멀게 들렸습니다. 아들은 항의하려다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문을 닫고 불을 끄는 순간 나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시 꺼지는 건 아닐까, 그 불빛이 이번엔 정말 사라지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불빛이 꺼진 주방 한가운데서 나는 천천히 국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불 그렇게 쉽게는 안 꺼져. 그 다음 날 우리는 시청 민원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철제 의자에 앉은 사람들의 한숨소리, 기계적으로 울리는 번호표 알림음. 그 속에서 내 숨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손에 서류 뭉치를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업자 등록이랑 위생허가 둘 다 새로 내야 한대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 생각보다 복잡해요. 비용도 꽤 들고요. 직원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건물 용도도 확인하셔야 하고 시설 기준이 맞지 않으면 허가 어렵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내 가슴을 스쳤습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계속하면 안 되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시청을 나오는 길, 하늘이 희미하게 흐려졌습니다. 아들은 내 옆에서 말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 예전 내가 봤던 그 젊은 오만 대신 지친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접을까? 그 말에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불을 꺼보니까 어땠어?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불을 꺼본 사람만 알아. 그게 얼마나 어둡고 차가운지. 그날 밤 아들은 늦게까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옆에서 국밥을 끓이며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서류 위에 반짝이고 그 속에서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흔들렸습니다. 엄마, 내일 시청 다시 가요. 이번엔 내가 끝까지 해볼게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다시 고요히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나는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서류를 품에 안고 한 걸음씩 올라가는 그 계단이 마치 인생을 다시 밟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번엔 단단히 마음을 먹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냉정했습니다. 이 건물은 상업 용도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허가 어렵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순애 어르신 아니세요? 고개를 드니 며칠 전 복지센터 급식 봉사 때 함께 일하던 사회복지사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시청 복지과로 옮겼어요. 기사 보고 많이 응원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나는 얼떨결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한 장씩 살펴보더니 제가 민원 연결해 볼게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하고 말했다. 그녀는 부서를 오가며 전화를 걸었고 담당자와 얘기한 끝에 작은 문구를 찾아냈습니다. 소규모 자활사업 형태로 허가 가능하답니다. 그 말에 아들과 나는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손끝이 떨릴 만큼 오래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둘이 한 게 아니야.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던 덕분이지. 시청을 나오자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그 빛이 우리 얼굴에 닿는 순간 나는 다시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그 불을 절대 꺼뜨리지 않겠다고. 허가가 떨어진 지 사흘 뒤 우리는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 위에 햇빛이 부딪히며 번쩍거렸습니다. 순회식당 그 글자가 이제는 떳떳하게 세워졌습니다. 아들은 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대로 시작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불을 켰습니다. 그래, 오늘은 불이 법적으로도 내 거네.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복지센터에서 만났던 사람들, 시장 상인들, 그리고 기사로 우리 이야기를 알게 된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기사에 나온 그 맛인가요? 할머니, 드디어 다시 여셨네요. 그들의 웃음이 주방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솥이 바쁘게 끓고 그릇이 모자랄 만큼 손님이 몰렸습니다. 아들은 계산대를 지키며 정신없이 움직였고 나는 불 앞에서 손이 식을 틈이 없었습니다. 한쪽 벽엔 아들이 인쇄에 붙인 신문 기사가 걸려 있었습니다. 버려진 불 다시 켜지다. 그 제목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요즘 웃는 게 많아졌어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국물을 한번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내 웃음이야. 불이 살아있는 한 웃음도 끓는 거지.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가게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었습니다. 나는 불을 끄지 않은 채 조용히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끓던 냄비에서 피어오른 김이 천천히 퍼지며 내 인생의 냄새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가게로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김순애 사장님 맞으시죠? 지역 방송국입니다. 기사 보고 연락드렸어요. 혹시 방송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순간 손에 들린 국자가 멈췄습니다. 내 이야기가 텔레비전에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 저 같은 사람을요? 전화기 너머에서 PD가 웃었습니다.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어서요. 한번 촬영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성공이에요. 나는 조심스럽게 웃었지만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촬영 날 방송국 사람들이 들어와 주방 구석구석을 찍었습니다. 밥 짓는 손, 끓는 김 국물을 젓는 내 손끝. 카메라 불빛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 빛이 내 얼굴을 비출 때 문득 옛날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들이 내 손에서 국자를 빼앗던 그날. 그때도 이런 불빛이었죠. 할머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마이크가 내 입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불은요 꺼져도 마음만 있으면 다시 켜져요. 촬영이 끝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아들은 눈이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전국에 나가요. 이제 진짜 다 잘 될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가게 불을 끄려던 내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내가 정말 괜찮은 걸까?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밝음 속에 작은 그림자가 따라붙었습니다. 불이 새면 그만큼 그림자도 짙어진다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가게 앞은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 휴대폰을 든 젊은이들, 그리고 멀리서 일부러 찾아온 손님들까지. 여기 기사랑 방송 나온 집 맞죠?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돼요? 그들의 웃음과 셔터 소리에 가게는 하루 종일 떠들썩했습니다. 아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환하게 웃었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손님은 많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국물보다 이야기가 더 팔리고 있었습니다. 한쪽 테이블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요즘 저기 가면 방송 나온 국밥 먹을 수 있대. 그 말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내 국물이 아니라 이야기된 나를 먹으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단정하게 묶인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사장님, 혹시 위생 허가증 좀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요즘 방송 나온 가게들 많잖아요. 저희 쪽에서도 검토 중이라서요. 그 말이 이상하게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주방 한켠에서 끓고 있던 국물의 김이 순간 얇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아들은 바쁘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엔 알 수 없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날따라 그 불이 유난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불을 살짝 불어 끄려는 것처럼 말이죠.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쯤 지나자 사람들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방송 타더니 너무 비싸졌대. 할머니 혼자 한 게 아니라 누가 뒤에서 도와준다더라. 처음엔 웃어 넘겼지만 그 말들이 점점 크게 번져나갔습니다. 아들은 인터넷을 보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댓글이 너무 심해요. 댓글? 가짜 장사다, 감성팔이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 말에 나는 손에서 국자를 놓쳤습니다. 식당 안은 여전히 붐볐지만 그날따라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디선가 휴대폰 카메라 불빛이 번쩍였고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진짜 국밥집 맞아? 그 한마디가 끓던 냄비 위의 김보다 더 뜨겁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을 바라봤습니다.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 빛이 나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늦게까지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닫을까? 너무 시끄러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은 꺼도 돼. 하지만 식으면 다시 끓일 줄은 알아야지.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 처음 가게를 잃던 그날의 표정이 겹쳐 보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고 불빛은 그 냉정함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불을 누가 꺼뜨리려 해도 내가 직접 다시 켜겠다는 걸. 며칠 뒤 식당 문 앞에 낯선 종이 한 장이 붙었습니다. 세무서 통보 현장 조사 예정. 하얀 종이 한 장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이런 건 다들 받아요. 괜찮아요. 아들이 애써 웃었지만 그 웃음이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위생과 직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손이 주방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냉장고 온도는 적정, 칼 관리도 양호. 근데 여긴 사업장 면적이 신고보다 조금 크네요. 그 말에 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추가 확인 필요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불빛은 평소보다 약해 보였습니다. 손님들도 예전만큼 오지 않았고 전단지를 들고 온 광고업자만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불 앞에 서서 국물을 저었습니다. 국물은 여전히 끓고 있었지만 그 안의 온기가 예전만 같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조금만 쉬자. 요즘 너무 빡세. 아들의 말에 나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쉬면 식어. 식으면 맛이 달라져. 불이 세게 타오르며 솥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 소리에 내 마음도 따라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 속엔 이상하게도 포기 대신 어떤 고집 같은 게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버티면 언젠가는 다시 김이 오른다. 세무조사 날 아침 가게 문을 여는 손이 유난히 떨렸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주방 불을 켜고 나는 평소처럼 냄비를 닦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평소처럼 해요, 엄마. 그래, 불은 똑같이 켜면 돼. 문이 열리고 검은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순회식당 맞죠? 조사 나왔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말투에 주방 안 공기가 순간 식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인사하며 주방을 보여줬습니다. 냉장고, 조리대, 장부, 영수증. 그들은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동안 버티며 정리해둔 흔적들이 그제야 빛을 발했습니다.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건 아드님 명의인가요? 어머님 명의인가요?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자 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입니다. 이 불은 내 이름으로 켠 겁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그들은 며칠 내로 결과 통보드리겠습니다. 하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긴장이 풀렸습니다. 아들은 주저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끝난 거겠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불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더 세게 켜야 해. 아들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예전보다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불 앞에 섰습니다. 냄비 속 국물이 끓어오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가게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혹시 꺼질까봐, 혹시 내일이 너무 어두울까봐.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조용히 나란히 흔들렸습니다. 세무조사가 끝나고 며칠 동안 가게엔 손님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인터넷의 소문을 믿었고 그 말 한 줄이 내 불빛보다 더 세게 번져갔습니다. 나는 그저 평소처럼 국자를 들고 국물을 저었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어졌고 불 앞에 침묵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엄마, 다들 우리를 의심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대답 대신 불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꺼졌을 때는 다시 피울 재료를 모아야지. 그 말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우리 이야기를 처음 기사로 썼던 기자, 김태호 씨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방송 이후 많이 힘드셨죠?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이 새면 그만큼 연기도 많죠. 괜찮아요.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네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최근 기사에 대한 정정 요청이에요. 허위 내용이 일부 있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직접 정리해서 내일 신문에 실릴 거예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정말 그런 게 가능해요? 네. 제가 시작한 이야기니까 끝까지 바로잡는 것도 제 몫이죠. 아들이 주방 문 뒤에서 그 말을 듣고 나왔습니다.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사람들에게 닿아요. 조금 늦을 뿐이죠. 그날 밤 나는 불 앞에서 기자의 명함을 손에 쥐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불빛이 종이 위에서 반짝이며 흔들렸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가판대 앞에 사람들이 모여 서 있었습니다. 국밥집 할머니, 진심이 만든 불빛. 제목 아래엔 내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엔 작은 글씨로 허위 정보에 대한 정정 및 사과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신문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엄마 봐요. 이제 다 알 거예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불빛이 바람을 이기면
연기도 사라지는 법이야. 점심 무렵 오랜만에 시장 상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순애 씨, 기사 봤어요. 우리도 미안했어요. 괜히 소문 따라갔네. 그 말에 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랬어요. 다들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국밥이나 드시러 와요. 사람들의 웃음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물 냄새가 골목을 타고 퍼지자 한때 멀리하던 손님들도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그 기사 진짜 감동이었어요. 이 맛은 거짓이 아니네요. 그 말에 나는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내 옆에서 불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엔 다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주방 한켠엔 기자가 두고 간 명함이 빛을 받으며 놓여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불꽃처럼 작게 반짝였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가게 문을 닫으며 불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모양이 꼭 사람의 숨 같았습니다. 오래 참고 버티면 언젠가 세상도 다시 따뜻해지는 거겠죠. 불빛이 창문에 비칠 때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다시 사는 냄새가 나네. 며칠 뒤 구청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김순애 사장님, 이번 지역 축제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다시 불을 켠 사람들이라는 코너에 꼭 모시고 싶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런 자리에 초대받을 사람이라니. 하지만 아들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사람들이 엄마를 기억해요. 이제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이에요. 축제날 시장 한가운데에 커다란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순회식당이라는 현수막이 걸리고 그 아래엔 커다란 솥이 올려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복지센터 어르신들, 시장 상인들, 그리고 기자와 구청 직원까지. 할머니, 오늘은 얼마나 끓이셨어요? 한 솥 다 끓여야죠. 오늘은 나눠 먹는 날이니까.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천막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아들이 국자를 들고 함께 국밥을 나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불은 진짜 커요. 그래야지. 이건 우리 모두의 불이니까. 한 아이가 그릇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국밥은 왜 이렇게 맛있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말이지 불을 꺼본 사람이 다시 켰기 때문이야.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얀 김이 하늘로 피어오르고 그 속에서 모두의 얼굴이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의 국밥이란 말의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축제가 끝난 밤 가게는 조용했습니다. 천막을 내리고 남은 솥을 닦는 동안 불빛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아들은 한쪽에서 묵묵히 정리를 도왔습니다. 엄마, 오늘 사람들 진짜 많았죠. 그래, 세상은 아직 따뜻하더라. 나는 그 말을 하며 미소 지었지만 가슴 한켠이 묘하게 시려왔습니다. 모든 게 끝난 뒤 우리는 주방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불은 이미 꺼졌지만 그 자리엔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그 말 들었어요. 불을 꺼본 사람만이 다시 켤 수 있다는 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꺼질 때가 있지. 그때 누군가 옆에서 불씨 하나만 지켜줘도 다시 피워낼 수 있는 거야.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불씨가 엄마였어요. 내가 꺼버린 걸 엄마가 다시 살렸네요.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괜찮다. 불은 식어야 다시 뜨거워지는 법이야. 주방의 작은 불빛이 마지막으로 깜빡였고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불을 끄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밖에선 여전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하늘엔 축제의 풍선이 천천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문을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다. 이 불은 내가 이어가라.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밤 가게 안엔 오래된 온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구청에서 최종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세무 및 위생 점검 결과 이상 없음. 그 한 줄이 적힌 종이를 보는 순간 내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다 끝났어요. 아들이 활짝 웃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고이 접어 간판 아래 붙였습니다. 이제 이 불빛은 누구도 끌 수 없겠네. 가게 앞에는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순회식당 불은 이어진다. 아들이 만든 문구였다. 이 말 예쁘다. 엄마가 불을 지켰잖아요. 이제 제가 그걸 잇는 거죠. 아침마다 같은 자리에 서서 국물을 끓이고 손님을 맞는 일이 이젠 당연하고 고마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복지센터 어르신들은 여전히 들렀고 시장 상인들은 커피 대신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오늘도 그 맛 그대로네요. 할머니, 여기 앉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런 말이 오갈 때마다 나는 불을 조금 더 세게 켰습니다. 점심 무렵 기자 김태호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다 끝났네요. 아니요, 기자님 덕에 아직 불이 타고 있죠.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사장님이 꺼내신 거예요. 세상이 보기 전에 이미 불은 켜져 있었죠. 가게 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아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평화가 번졌습니다. 국물이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이젠 내게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불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인생은 끓어야 제맛이지.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주방엔 불빛만이 남았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가게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이상하게 하루가 너무 빨라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불 앞에 서서 잠시 냄비를 바라봤습니다. 이 불 나중엔 제가 대신 켜도 될까요? 그 물음에 나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연하지. 불은 원래 이어지는 거야. 누가 켰는지가 아니라 꺼뜨리지 않는 게 중요해. 그 말에 아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이 불이 왜 소중한지 알겠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불은 밥을 익히기도 하지만 사람 마음도 익히는 거야. 주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국물이 식어가며 김이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그 불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불이 꺼졌는데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건 아마 이제 이 불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밖으로 나오자 가게 유리창에 순회식당 간판 불빛이 은은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우리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나는 속삭였습니다. 이젠 내가 지켜라. 아들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요, 엄마. 불은 절대 꺼지지 않아요.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간판 불빛이 별빛보다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부엌불을 켰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오늘은 가게 문을 열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쉬세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나보다 더 부지런하네.
창밖으로 시장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 불빛이 꼭 오래된 친구처럼 반가웠습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내 인생의 국물 냄새가 이제는 다른 집들, 다른 솥에서도 피어오르고 있겠죠. 주방 구석에는 아직 식지 않은 냄비가 있었습니다. 어제 끓이다 남은 국물에서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그 냄새를 맡자 문득 많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국밥을 사 먹던 어린 소년, 복지센터의 어르신들, 그리고 불을 다시 켜주었던 기자. 모두 그 냄새 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나는 국자를 들어 한 번 저었습니다. 솥은 비어 있었지만 내 마음속엔 여전히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불은 꺼도 냄새는 남는구나. 그 말이 스스로에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살면서 식는 날이 있어도 그 냄새만은 오래 남아 누군가의 마음을 데워주겠죠. 창가에 햇살이 닿자 가게 간판의 불빛이 서서히 꺼졌습니다. 나는 그 불빛을 향해 천천히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고마웠다. 그리고 조용히 커튼을 내렸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출근길에 내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이건 세가스렌지 구입비예요. 이제 좀 더 편하게 끓이세요. 나는 그 손을 바라보다 웃었습니다. 불은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 켜는 거야. 그 말에 아들은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나는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식은 그릇, 다른 국자, 그리고 불이 지나간 자리. 모든 것이 세월의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문득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가게를 빼앗기던 날, 차가운 시장 골목에서 불을 다시 피우던 그 새벽, 그리고 엄마라 부르며 돌아온 아들의 얼굴. 그 모든 순간이 내 안에 불이 되어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불을 켰습니다. 타닥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젠 두렵지 않았습니다. 불이 꺼질 때마다 그만큼 다시 켤 이유가 생긴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국물이 끓어오르자 창문 밖으로 익숙한 냄새가 번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순회 식당이 또 하루를 여는구나. 나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내 인생은 그렇게 하루하루 불을 켜는 일의 반복이었죠. 불은 삶이고 그 불빛 아래서 끓던 모든 시간들이 내 이야기였습니다. 국자를 한 번 저으며 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불은 꺼지지 않는다. 사람이 사는 한 마음은 늘 끓고 있으니까. 그리고 창문 너머로 들어온 햇살이 불빛 위에 부드럽게 겹쳐졌습니다. 그날의 국물 냄새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세상으로 번져갔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또 다른 사연의 시작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극장 마루가 전해드렸습니다.